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함수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함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가감승제라고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일을 할 수 있는 일반식과 여러분들 만약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최대 최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는 조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식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식을 만드는 이유는요. 숫자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 이유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들어가 있는 위치, 셀의 위치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바뀌어도 셀의 내용은, 그러니까 셀의 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 셀에 뭐가 어떤 내용으로 수치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재계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식을 한 번만 만들고 나머지는 복사를 하시게 되면 아주 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은 열어 놓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치를 좀 적어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엑셀에서는 수식을 계산하실 때는 는을 붙여 줍니다. 이 는은 더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는 어떻게 해요? 85와 100을 더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자계산기는 한 번씩 써 보셨잖아요. 자, 엑셀을 처음 써 본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전자계산기처럼 직접 한번 숫자를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85 라는 숫자가 35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직접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35로 바뀌어도 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35 더하기 100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이건 바로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이용했을 때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수치가 바뀌면은 다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이 숫자가 뭐가 되든 이게 정해져 있는 위치에 어떤 값이 들어온 건 상관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위치, 다시 말하면 셀 주소를 선택합니다. 더하기 B1 엔터. 숫자가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엑셀의 장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자, 아까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더해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것도 74 더하기 300 이렇게 모두 몇 개를, 네, 전부 5개를 다 하나씩, 하나씩 숫자에서 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지금 5개 정도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수만 수 수억 개의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식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복사를 하면 아주 편하겠죠. 네, 맞아요. 식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복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마우스의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흰색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모양, 검은색의 더하기 모양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모양이. 자, 그럴 때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자, 갖다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더블 클릭은 아래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른쪽으로는 안 갑니다. 아래로만 진행이 돼요. 물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아래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게 되면 두 번에 처음 기본적인 식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식을 복사하고, 예, 그러면은 수만 수억 개의 계산식도 단 두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이제 일반식을 사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바뀌면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요. 식이 복사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걸 알아봤잖아요. 네. 합계 구하는 방법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좀 전에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외에도 세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네, 자동 합계 시그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답이 들어올 위치에 셀을 갖다 놓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홈에 홈 탭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그마예요. 잘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기본 합계 5가지가 나와요. 자, 이 중에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영역이 잡히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가 답이 들어갈 위치죠. 그 위치에 바로 앞부터 영역을 잡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이럴 경우는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85 부터 100 까지. 그리고 엔터 갖다 놓고 더블 클릭.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요 시그마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합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fx. 네. 자, 다시 말하면은 함수 마법사죠. 이 부분, 이게 바로 함수 마법사입니다. 자,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fx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럼 함수 마법사라고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범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한 번이라도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함수 목록이 뜨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한 번도 내가 써 보지 않았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찾으셔야 되죠. 바로 범주 선택.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셨나요? A부터 순서대로 ABC 순서대로 표시가 돼요. 자, 여기에서 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말 2급을 배우잖아요. 커말 2급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함수를 한 80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sum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인수 우리가 보통 넘버 1, 2 라고 하는데요.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살표 누르셔서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겠다. 눌러 주시고 확인. 네. 그리고 아까처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자, 네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뭐 마법사도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 합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자동 합계의 경우에 기본 함수 5개만 표시가 되잖아요. 뭐 if를 쓰신다든가 나중에 VLOOKUP, 인덱스 많은 함수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내고 또 fx도 가서 또 찾고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직접 입력할 때 일단 는은 입력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을 이용한다.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를 이용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차츰하시다가 보면은 외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합계를 구하겠다. 우리가 보통 썸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첫 글자를 눌러주면은 S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글자까지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단축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썸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썸을 클릭하시면은 나중에 괄호를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괄호를 만들어 줍니다. 함수식에서는 괄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괄호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밑에 보면 넘버 1, 넘버 2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A1, B1 두 개를 예, 영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는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엔터. 네, 하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겠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처럼 5가지의 그 기본 함수는 시그마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fx를 눌러서 원하는 함수 찾는 방법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연산자에는 이렇게 5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산술 연산자는 좀 전에 해 보셨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요 부분은 제곱이죠.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이와 같은 걸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A와 B가 같으냐, A와 B가 같지 않느냐, A가 B보다 크냐, 그러니까 초과라고 하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냐, A가 B보다 작냐, 미만이라고 합니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냐. 여기에서 이상 이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만 초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이라고 하는데요. and는 여러 개의 조건을 주고 모두 만족하는 걸 찾아라. or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다면 not은 예,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연결 연산자는 우리가 보통 문자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셀과 셀을 연결하는 건데요. 앰퍼샌드는 셀과 셀뿐만 아니라 셀과 문자도 연결할 수 있고 셀과 식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요. 콜론과 콤마가 있는데요. 자, 요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해 봤던 게 바로 콜론입니다. 콜론은 연속적으로 연결한다는 얘기고요. 콤마는 떨어져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에서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하겠다. 세 개를 연달아 더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직접 써 보겠습니다. sum 드래그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sum 자, 이렇게 하고 콤마 이렇게.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엔터. 네, 그러면 이거와 이걸 더했으니까 270이 나오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자에 콜론과 콤마가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식을 복사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자, 식 복사. 우리가 좀 전에 자동 채우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요. 컨트롤 D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만들었죠. 그다음에 더블 클릭. 이게 자동 채우기입니다.
자, 컨트롤 D는요. 이게 컨트롤 D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D는 첫 번째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D 하게 되면 식을 복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네. 여기에 보시면 확인 방법이 나왔는데요. 자, 컨트롤 D 컨트롤 물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온 숫자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적어 놓은 숫자인지 참 애매하잖아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5 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85가 어떤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서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바로 요 부분 수식 입력 줄이죠. 네.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85는 그냥 의미 없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185는 더해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죠. 8,500은 곱해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셀을 갖다 놓고 수식 입력 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는 걸 보고 싶을 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눌러 봐야 되잖아요. 한 번에 보고 싶다. 그럴 때 컨트롤 그레이브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앞에 는이 없는 거는 그냥 입력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는이 붙어 있는 건 계산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더했고 뺐고 나눴고 곱했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컨트롤 그레이브, 컨트롤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롤 물결 표시를 눌러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참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조 방식이 뭐냐? 자,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컨트롤 물결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식이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A1 플러스 B1 또 A2 플러스 B2 자, 이렇게 쭉 보면은 A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1, 2, 3, 4, 5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이거 우리가 보통 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1, 2, 3, 4, 5 행이 바뀌었어요. 열은 고정이 돼 있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B1, B1 있고 그다음에 B2, B3 자, 이렇게 쭉 방향에 따라 아래 방향에 따라 행의 번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 제가 오른쪽으로 복사를 했다.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옆으로 가 볼게요. 자,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1은 바뀌지 않고 A, B, B, C, C, D 이렇게 하나씩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방향에 따라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 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경우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대 좌표 또는 상대 참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참조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혼합 참조에는 다시 여기에서 행참조, 열참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참조 방식을 바꾸는 키가 있습니다. 이걸 F4 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끝에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네.
자, 전기 사용량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전기 사용량, 자, 101 호에서는 150을 썼고 102 호에서는 350을 썼어요. 그런데요.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는, 자, 150 쓰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1 킬로와트당 요금 단가를 500 원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500 직접, 네, 상수인 경우에 직접 쓰셔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500을 매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하나의 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다가 500을 쓰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500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150 곱하기, 네, 이 위치를 찾아가야 되죠. 500.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식이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 그러면 엔터하고, 자, 상대 참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그다음은 BO, C15가 돼요. B6, C16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제대로 나왔는데요. 두 번째 뭔가 이상해요. 세 번째도 뭔가 이상하고요. 네 번째 이상해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컨트롤 물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내려가니까 행 번호가 전부 바뀌어요. 예.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를 체크한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네요. 세 번째는 내려가고 또 네 번째는 빈 공간은 0 으로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얘, 두 번째도 여기, 세 번째도 500, 네 번째도 500. 무조건 500을 찾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위치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참조라 그래요. 상대 참조는 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 참조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위치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는 150,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상대 참조가 돼야 돼요. 곱하기 500, 여기는 절대로 주소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참조로 바꿔 줘야 되는데요. 절대 참조로 바꾸는 방법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4. 키보드에 F4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뭔가 바뀌죠. 다시 말하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다 생기느냐, 한쪽에만 생기느냐. 네. 요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 참조는 양쪽에 다 생겨야 돼요. 선택하고 복사. 네. 그러면 수도 요금도 한번 해 볼까요? 는 수도 사용량 곱하기 어디로 150, 움직이면 안 돼요. 엔터. 네. 도시가스 요금도 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 참조. 840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 참조. 네. 한번 해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위치. 네. 혼합 참조는 인제 그 조건부 서식에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F4 키. 네. 해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는 조금 있다가 카운트 if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함수, 기본 함수가 있는데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average는 평균, 최대값은 max, 최소값은 min, 그리고 count는 개수 또는 인원수 체크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기초함수 연습이라는 시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급여의
쉽게부터 한번 쭉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방법 4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일반식, 자동합계 시그마, fx 이용하는 방법, 직접 입력하는 방법. 4개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해라는 sum. 자, 그리고 영역. 네, 우리가 보통 인수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한꺼번에 쭉 드래그해서 연속적인 영역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엔터. 네. 자, 이번에 평균 구해 볼까요? AV. 예, 잘 안 되면 두 글자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엔터. 네. 인원수. 인원수는 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영역 지정하고. 근데 만약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또 귀찮다 그러면 직접 쓰셔도 돼요. A2부터 A2가 아니죠. C2부터 어디까지 C8까지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next. 일 여러분들은 일단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 한 번씩 쭉 더 해 보셔야겠지요. 저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한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예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도록 노력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최소는 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점수도 하실 수 있겠죠? 나이도 한번 지정을 해 보세요. 네. 기본 함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운트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카운트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알아보죠. 카운트는 개수나 인원수를 체크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컴퓨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자, 시험 본 사람이 몇 명이냐 한번 해 볼게요. 카운트. 자, 영역 어디부터 어디까지. 엔터. 자, 그러면은 네, 모두 7 명이 시험을 봤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운트 블랭크는 뭘까요? 자, 카운트 블랭크는 빈 공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어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 제가 여기를 딜리트로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빈 공간은 하나이고 그다음에 빈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6.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결석한 사람이 1 명, 시험 본 사람이 6 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카운트 A는 뭘까요? 카운트 A는 자, 잘 보세요. 카운트 A는 뭘까? 바로 어 자, 여기 나이를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그다음에 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카운트 A는 문자 또는 숫자. 네. 자, 카운트를 잠깐 볼게요. 제가 카운트를 하고 요렇게 문자 있는 부분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긴 지금 회계라고 표시가 돼 있죠. 네. 0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일단 모두 0으로 하겠습니다. 음. 자, 카운트는 정리를 하면 카운트는 숫자만 체크를 합니다. 숫자만.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카운트하게 되면 0이 표시가 돼요. 자 카운트 A는 쉽게 생각하세요. 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처럼 문자를 가지고 체크를 할 때는 카운트 A를 쓰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문자입니다. 네. 한번 해 볼까요? 는 네.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문자니까 카운트 A를 지정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카운트,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는 숫자만 체크. 그리고 비어 있는 건 체크 안 해요. 그리고 카운트 A는 숫자, 문자 다 체크. 특히 문자 할 때는 꼭 카운트 A를 쓰셔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 공간 체크. 네. 자, 이번에는 카운트 if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if는 뭘까요? 바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개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컴퓨터 점수 중에서 90 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자, 는 count if 컴퓨터 점수 중에서 예. 조건 주실 때는 일단 따옴표. 물론 정확히 딱 일치하는 거 찾겠다 그러면은 굳이 따옴표 안 하고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 이 비교 연산자죠. 뭐 90 보다 크거나 같은 개수는 몇 개냐. 여기 는이 붙어 있기 때문에 90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count if 이 영역 안에서 그럼 정확히 90 점이 몇 명인지 찾아볼까요? 물론 따옴표 하셔도 되고요. 직접 90 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딱 한 명이 나오네요. 아. 자 그럼 또 이번엔 뭘 해 볼까요? 자 는 count if 영역 안에서 자 50 미만을 찾아볼까요? 네.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count if는 영역을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조건 주실 때는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경우는 그냥 셀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로 예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네 문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좀 전에는 숫자를 체크를 했는데 이 문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에 2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는 count if 자 영역 안에서 콤마 자 네 문자의 경우에 바로 와일드 카드라는 걸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와일드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표시와 물음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2로 시작하는 사람이 3 명이에요. 이길자, 이영, 이기동. 자 그런데 여기는 세 글자이지만 여기는 두 글자네요. 자 그러면 나는 글자 수에 상관이 없어요. 두 글자가 됐든 세 글자가 됐든 네 글자가 됐든 무조건 이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눈 표시입니다. 예. 하고 문 닫아 줘야 따옴표하고 문 닫아 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는 count if 자 이렇게 영역 안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끝에 글자가 자로 끝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이길자, 정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앞에다가 눈표시를 주고 끝에다가 자를 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글자 수 또는 뭐 글자의 위치 상관없어요. 길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찾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죠, 앞에 있죠, 뒤에 있죠. 자, 이렇게 글자 수에 상관이 없이
그 글자만 찾아라. 그럴 때는 네, 양쪽에 눈 표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세 가지예요. 자, 이거는 이로 시작. 그쵸? 이 부분은 자로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글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잘 기억하세요. 이로 시작, 자로 끝나는 거. 그다음에 글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네, 찾겠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 보죠. 자, 이번에는 자, 이 영역 안에서 두 글자 중에서 앞에 이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물음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눈 표시였죠. 예. 눈 표시는 글자 수, 위치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느낌표 죄송해요. 물음표. 물음표는 글자 수와 위치를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글자에서 앞에 이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눈 표시는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음표는 글자 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하고 눈 표시라고 하게 되면 글자 수에 상관없고 무조건 첫 글자가 김. 그다음에 물음표는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두 글자 중에 김으로 시작한다. 네. 그리고 글자 수와 상관없이 찾고자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양쪽에 눈 표시를 붙여주게 되면 글자 수나 글자의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0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count if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count if s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count if s. 자, count if s는요. count if가 조건이었잖아요. 뒤에 s가 붙어 있는 건 복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되고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점수는 60점 미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몇 명이냐? 자, 그러면은 count if s를 지정합니다. count if s.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건을 주고자 하는 부분의 영역을 먼저 잡아요. 예. 급여 영역 안에서 조건 주겠습니다. 따옴표 뭐 미만이라 그랬죠.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100만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점수 중에서 60 미만.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한 명이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count if s 복수는요. 영역. 네. 이 부분이 영역입니다. 영역, 조건, 영역, 조건. 이 영역 안에서 조건은 이렇고 이 영역 안에서 조건은 이렇게 주겠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해 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 볼까요? 네. 4 번. 예, 4번 중에 P로 시작을 하고 그쵸? 예. P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아 예.
60 이상? 예. 그렇게 한번 찾아 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2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4 번에서 P로 시작을 하고 나이가 20 이상는 count if s. 자 4번 중에서 자 이건 문자니까 어떻게 했죠? 공통으로 쓰는 거. P 눈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나이 중에서 자 20 이상. 네. 그러면 2 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줄 때 count if s를 쓰는데요.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 그러니까 각각 다른 필드라고 얘기하죠. 항목 각각 다른 필드에서 조건을 줄 수 있지만 같은 필드 내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나이 중에서 20 대를 찾아라. 또는 나이 중에서 40 대를 찾아라. 아니면 컴퓨터 점수 중에서 80 점대를 찾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80 점대를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컴퓨터 점수 중에서 80 점대, 80 점대라는 거는 80 부터 89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3 명이 되는데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count if s 아까처럼 영역 안에서 콤마 네. 원하는 조건을 주세요. 저는 80 이상을 먼저 주겠습니다. 80 이상 콤마 그리고 다시 영역을 잡아서 이번에는 네. 90 미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80 점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80 점대. 그럼 이번에는 90 여기 했죠. 여기를 70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70 점대가 2 명인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count if s 이 영역 안에서 70 점대는 70 이상, 80 미만이죠. 그러면 2 명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나이를 또 한번 해 볼게요. 나이 기준으로. 자 가만있어 봐. 20 대에서 네 제가 수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20 보다 크거나 같고 40 보다 작은 다시 말하면 20-30 대를 찾아보겠습니다. 20-30 대는 count if s 나이를 기준으로 20 이상 또 나이를 기준으로 40 미만. 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unt if s 자 2016 버전에서 기존에 우리가 2010 버전에서 쓰지 않았던 함수들이 꽤 많이 나오죠. 거기서 복수 조건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이와 같은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조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나눠 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집에서 풀어 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if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